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열일 거세지는 가운데 침묵을 이어가던 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건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와의 오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싱크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부승찬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 지난 5월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아닙니까?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을 했어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거기 이제 거론되는 인사들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이죠.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이런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다. 논의한 적도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 이제 부승찬 의원의 얘기는 제보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네. 이재명 사건이 오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참 납득은 안 가요. 저 얘기를 하고 회동이 있었다는 게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고 말이죠. 파면되고 사흘 있다 일이거든요. 사흘 후의 얘기인데 대법원장이 저렇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는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당시 국무총리하고 그 전직 검찰총장을 만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장모와 관련된 인사라는 거 아니에요? 김아무개 씨, 김충식 씨인가요? 네. 만났다는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지난 5월달에 서영교 의원도 상당한 이제 뭐 경위도 얘기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얘기가 지금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부 압박을 비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 사이에. 법원과 이제 입법부 사이에도 그렇고. 근데 그 대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장 부인을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이러는데 대법원장이 이상한 거 지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러나서도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으니까 이 제보의 어떤 확실성, 근거, 논거, 어떤 경위 이런 걸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게 사실이라면 얘기는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전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예. 5월에 의혹이 제기됐고 다시 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네. 부승찬 의원의 목소리 또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 5월에 제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네. 4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4개월의 시간 동안 민주당은 그 5월 달보다 훨씬 더 진전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 밝힌 어떤 제보 사항은 5월 달에 서영교 의원이 밝힌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보통 국회의원한테 뭐가 제보가 왔다고 한다면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개연성 있게 믿을 만한 그런 그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폭로를 해야죠. 그러면 수사에 들어가고 이게 사실 개연성이 많구나 하고 공감을 해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보에 대해서 육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그럼 누가는 있어요. 뭐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뭘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왜? 이 부분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나머지 사법부에 대한 리스크가 대법까지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아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이걸 믿으려면
언제 어디서가 있어야죠? 없습니다. 언제를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 7일이나 10일이나 15일일지도 모른다라고 5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을 할 수가 있나요? 특정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없어요. 그런데 다 육하원칙 그 다음 문제가 이겁니다. 제보자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들었느냐, 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자기도 들은 거래요. 그렇다면 들은 카더라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전해줬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합니다. 제보가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저 서영교 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가 있잖아요. 녹취가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 녹취가 당사자들의 녹취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 거론됐던 내용을 전한 네네. 예, 거론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화를 했다거나 해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거나 이런 통화 녹취라면 이거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니잖아요. 아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지금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고.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아무런 검증 없이 똑같은 걸 되풀이하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보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총리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부풀리고 계속 확대시켜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덕성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왜? 사법개혁이라는 쪽으로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 내분이 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흔들린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마자 바로 법사위원장과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과 연달아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을 좀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 제보의 신빙성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와 똑같은 어떤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청래 대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 근거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당대표의 정반대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참 걱정이 지금 본질은 뭐예요? 본질 내란 척결, 내란 종식 그리고 진실과 진상 규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씀인데 이게 처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오다가 사법개혁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계속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요. 참 우려스러운 게 여야가 뭐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여당은 계속 공격한 이런 아주 전혀 그럴 일이 아닌 건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해석을 지금 내놓고도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장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우리가 단정은 못하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 지난 5월 때 서영교 의원의 그 의혹 제기가 있었고 똑같은 이제 의혹이 이제 4개월 만에 제기가 된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야가 차분하게 일단 야당에서 말이죠.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 등이 말이죠. 이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서로 주장만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위 공방이잖아요. 그다음에 진실 공방이고 대법원장 당사자인 대법원장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해야 되겠죠. 과거에 대법원장의 사퇴한 일이 2번인가 있었어요. 1988년도에 있었고
1993년도 그땐 법원 내에 판사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대법원장 사퇴를. 그래서 물러난 적이 있어요. 김영철 대법원장과 김덕주 대법원장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건 아직 사법부 내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여당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나 사법개혁 이 문제가 대법원장 사퇴와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선출 권력과 입법 권력의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선출 권력이건 임명 권력이건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매듭을 지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논란이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사실 내란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방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그런 하나의 논리가 생겼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서 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끌고 가려면 민주당에서 말이죠. 예. 분명히 그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아주 굉장히 큰 문제를 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 그건 비판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봐도 대선 얼마 앞두고 이렇게 유죄 취지 화성 파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봐도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대법원장 사퇴와 직접 연결시키는데 이게 고리로 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민주당이 분명히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여당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당 특히 이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런 어떤 근거가 부족한 그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사법 개혁의 일부 또 중도층도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법 개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명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파기환송을 한 이후부터 이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당시에 청문회 자리였어요. 왜 대법원장 청문회를 왜 했느냐? 바로 파기환송이 잘못됐다. 대법원장 나와라. 그래갖고 지금 그때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그 전날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해지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사법 개혁이라는 거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처럼 여겨집니다. 예. 자, 특검에서는 이번 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도 없고 관련 대화도 뭐 만난도 없었다 이런 이제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민주당이 어떤 확실한 근거를 내놓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근거가 나온다면 네. 당장 사퇴해야죠. 대법원장이 정말 그 자리에 하루도 있으면 안 됩니다. 탄핵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본인이 사퇴할 거고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아마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해봐야 이건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장은 만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고 예. 민주당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계속 이제 이게 법원과 사법부 대법원장과 여당과의 싸움처럼 비치고 말았어요. 이게 사법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사법개혁 해야죠. 그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란 전담 재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이제 이 법원이 좀 전향적으로 이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선 앞두고 이미 그때 그 정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된 다음인데 유죄 취지 판송하기한 거에 대해 파송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여러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어요. 사실 판사의 물론 뭐 판단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같은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사안과 지금 이게 그냥 혼용되고 말았어요.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전선이 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사안과 좀 다르지만 이 사법부 압박과 사법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분명히 입장을 냈잖아요. 대법원장이 거치에서 논의할 일도 없다. 앞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맞는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이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이른바 국민주권주의를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당에서 이걸 계속 빌드업 시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전혀 단정할 수 없는데 일단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려면 주장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거를 제시했는데 맞다. 그럼 당장 사퇴해야죠 대법원장이.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조 대법원장의 입장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사안이 진실 공방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네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짧게 좀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일단 민주당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자신들이 굉장히 불리한 어떤 형국이었는데 이슈를 돌리기에 성공을 했고 지금거가 없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언제나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청담동 술자리도 그래요. 지금 완전히 저 민사 소송에서 지금 한동훈 전 옛날 그 법무장관에게 승소했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래서 지금 김의겸 전 의원이 물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당시에 몇 개월을 끌면서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 시간을 계속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같아요. 특검이 수사를 대상인지 보겠다는 건 특검법에 의하면 인지수사거든요. 자신들이 인지했을 때 수사를 별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인지수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뭐 고발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근거를 대지 않고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일단 거리를 둔 거고 그런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해서 한 1, 2개월 끌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사법개혁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뭐 얻겠다 하는 어떤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예전처럼 무슨 생태찌개라든지 뭐 또는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가짜 뉴스 뭐 호도하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는 그것을 진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떤 수준이 전 됐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섭니다. 21일 대구에서 하기로 예고를 하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를 고리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결집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집회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은 활용 불가하다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 공지는 어떤 점을 우려해서 내린 공지일까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또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부터 또는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지탄받는 것이 일부 종교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교 일치, 완전히 어떤 특정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가 지금 완전히 혼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안에 보니까 정교일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타 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특정 종교와 어떻게 유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전직 대통령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다시 한번 직무에 복귀시키자. 이게 윤핵관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구호를 계속 함께 외치는 그런 일부 구구 세력과 함께 집회를 한다. 이렇게 비춰지면 무슨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칫 종교 세력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윤어게인이 연상되면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질 점을 좀 우려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 투쟁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정기국회가 열렸잖아요. 정기국회가 열리고 일반적으로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적은 의석이 아니에요. 물론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적지만 의석 수가 107명인데 107명, 108명인데 왜 장애로 나갑니까? 그 장애를 첫 집을 왜 대구에서 해요? 제가 볼 때 서울에서 하면 별로 많은 인원이 안 모일 것 같아서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로 교회를 왜 가요? 지금 권선동 의원도 정교 유착 때문에 구속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증거 인멸 우려 구속이 됐는데 통일교로부터 1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왜 장애로 나가냐? 명분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
사법부 압박이다, 대법원장 사퇴다. 이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죠. 야당 입장인데 그러한 이슈를 꼭 장애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장애로 가서 세계로교회 그 소녀모 목사는 뭐예요?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뭐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장애투쟁에 성공하겠냐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 내란 계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말이죠. 분명히 절연을 선언을 해야 돼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 절연하려는 모양이 비치는 거죠. 피켓 활용하지 말라는 이런 건 그러지 말고 완전하게 그 선을 그려면 왜 명시로 선언을 못 합니까?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적당히 선 걸치면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하고 거리 적당히 두면서 적당히 또 편성하려는 그런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장애투쟁은 성공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탄핵안을 완전히 건너야죠. 그걸 안 건너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에 반박을 한 바 있었고 또 의혹에 연루된 그 부부장 역시도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근거가 있다고 지금 뒤집었습니다. 수원지검의 자체 감찰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해서 한 달 반 동안 감찰을 한 내용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어떤 근거가 있느냐, 바뀐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이화영 지사가 이야기를 했다. 그걸 수용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목도했어야 돼요. 누군가 직접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화영 전 지사는 일관되게 내가 술자리를 갖고 뭐 연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 그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얼만큼 신빙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 네네. 두 번째는 교도관 문제입니다. 교도관이 이번에는 똑같이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과 술 냄새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박농철 회장이나 혹은 김성태 회장이 계속 1313호에 쌍방울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음식을 시켰다. 외부 음식을 시켜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행 법상 교도관이 개호한 교도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죄를 받아요. 네. 왜냐하면 교도관이 그걸 제지해야 되고 철저하게 교도소에서 갖고 온 음식 이외에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을 했다 그러면 법무부잖아요. 교정 당국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도관들을 일일이 전부 다 왜냐하면 며칠 누가 개호를 했다라는 것이 다 명단에 있으므로 그걸 밝히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자기의 일을 안 했으므로 지금 그리고 증언을 했다는 교도관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제재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술 냄새가 나고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거 즉시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이고 수원지검의 자체 감찰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교도관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당시 모든 그래서 당시에 그 술자리만이 아니라 계속 그 이전에도 이런 어떤 외부 음식이 차입이 됐느냐를 물었는데 교도관들이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법무부의 어떤 감찰 결과를 사실 신빙성 있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감찰 착수를 지시한 상황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제 그 부적절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 물증을 발견했다는 거죠. 법무부에서. 그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일단 그 당시 수원지검이 알면서도 음식을 반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반입한 걸 알면서도 그 당시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물증이 확보됐다. 그게 법무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찰 지시한 거라서 이건 주장이 전혀 달라요. 이게 원래 지난해 4월 4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사건이에요. 이게 회유가 있었다. 근데 결국 이제 대법원은 이제 올해 6월이죠. 7년 8개월에 이제 유죄를 확정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법무부의 감찰 지시처럼 이게 수원지검이 알면서도 은폐했다면 이게 재심 신청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뚜렷한 사전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취하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것도 감찰 지시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수원정이 은폐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상황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술자리 회의 의혹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